이번 사연은 시아버지 재산 사업한다고 다 써버리고는 이제 와서 시아버지를 떠넘기려는 신우를 때려주고 돈줄도 끊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6년차 5살짜리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2년 전에 대출을 조금 끼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1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과 남편과 직장 다니면서 성실히 모은 돈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 내에서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편의점 특성상 알바생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바쁠 땐 알바생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어서 살림이나 5살 아들을 돌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바비가 나가긴 하지만 단골 손님들도 많고 매출도 꾸준해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요. 별일이 없는 한 평일 낮에는 대부분 제가 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알바비도 조금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속상하게 한 적 한 번 없고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며 아이한테도 최선을 다하는 가정적이고 다정한 아빠예요. 남편이 대학교 다닐 때 시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본가에는 시아버님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근처에 누나와 매형이 살고 있습니다. 홀시아버지의 시누이까지 있는 집에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친정엄마와 언니가 힘들지 않겠냐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좋으니 주변의 말들은 제게 전혀 들리지가 않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엄청 고지식한 분이세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집안 정리하느라 바쁜데 전화가 오셔서는 시아버지 혼자 사는데 어떻게 전화도 한 통화 없냐고 하시면서 며느리 자질을 운운하시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못 하시면서 며느리인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길래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여자는 자고로 곰보다는 여우여야 하고 남편한테 큰 소리를 절대 내서도 안 되고 먼저 나서서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참 듣고 있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사실 남편도 시아버님과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시어머님 살아계실 때 엄청 힘들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비싼 옷에 고급차 몰고 다니면서 시어머니께는 생활비도 잘 주시지 않고 시어머님 시장 갈 때도 차 한 번 태워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게다가 시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대놓고 무시하셔서 항상 집안이 밝지 못하고 우울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시어머님이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불쌍한 분이시라고 어쩌면 시아버님 때문에 마음고생으로 더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솔직히 시아버님 전화를 받고 있으면 가벼운 안부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어서 듣다 보면 너무 곤욕스럽고 힘들어서 가끔 무시하고 안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전화를 하셔서는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무시한다고 역정을 내십니다. 남의 말이나 생각은 아예 무시를 하시고 본인 입장에서만 얘기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라 참 힘이 들었어요. 시아버님은 어머님 돌아가시고 6개월 만에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인사를 시키겠다고 내려오라고 하길래 남편은 절대 안 볼 거라고 못을 박아버렸더니 더 이상 강요하진 않더랍니다. 시어머니 살아생전에 잘하셨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시아버님의 여자는 3번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여자는 50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보기 싫어라 하니 저희가 명절이나 생신 때 가면 시아버님이 그 여자를 찜질방이나 친구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저희가 시댁에 내려가면 그 여자는 몸만 싹 빠져나가서 그 여자의 물건들은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화장대를 보다가 놀랐던 건 설땡땡 라인의 비싼 화장품과 해외 브랜드의 비싼 립스틱도 몇 개나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알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시어머님께 용돈 한 푼 제대로 안 주신 분이 지금 함께 사는 여자에게는 비싼 화장품을 사주었다는 걸 알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깊이가 더 커질까봐 남편에게는 모른 척 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화장품 브랜드를 잘 모르니까요.
속으로 이 여자가 돈을 보고 아버님께 접근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려되는 마음에 시누이에게 말했더니 아버지 인생이니 신경 안 쓴다고 옳게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길래 참 말 한마디를 정없이 한다 싶어서 더 이상 말하기도 싫었어요. 그 후로부터 2달 후 시아버님은 그 여자가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쫓아버렸대요. 하지만 주변에 듣기로는 시아버님이 그 여자에게 금목걸이며 금팔찌며 엄청 해줬다고 하던데 실컷 받아 챙긴 후 오히려 여자가 못 살겠다고 떠났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2살 위인데 시아버님만큼이나 잔소리가 심하고 만날 때마다 매번 돈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합니다.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매형 사업 때문에 돈도 여러 번 빌려줬었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와 결혼한 후로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했더니 시누이와 시매부는 저를 엄청 싫어라 합니다. 집안 행사가 다가오면 미리 돈이 없다고 선수를 치길래 시아버님 생신 때나 시어머님 제사 때도 저희가 시장도 다 보고 제 손으로 일일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시누이는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라 시아버님은 딸의 눈치를 많이 보세요. 시누이와 시아버님은 성격이 비슷하더라고요. 2사람이 붙으면 장난 아닐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늘 부녀지간에 투덜거리고 싸우더니 언젠가부터 사이가 좋아졌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님이 시매부 사업 자금을 많이 대어주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 시아버님과 시누이 사이에는 엄청 좋아졌어요. 저흰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서 그 얘기를 들으니 솔직히 서운하긴 했습니다. 시매부는 여기저기 사업을 벌여만 놓고 결국 수습도 못하더니 차도 팔고 집도 날리고는 시누이랑 아버님 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1년 넘게 함께 살더니 결국에는 시아버님을 꼬드겨서 살던 집을 팔게 하더니 시아버님을 모시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집 판 돈으로 남은 빚을 갚고 시내에 당구장을 하나 차렸대요. 시아버님께 얼마나 사탕 발린 말을 했는지 사위가 인수받은 당구장 자리가 엄청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손님도 많고 잘 되면 더 좋은 집을 사주겠다고 했다면서 기대에 부풀어 계셨어요.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느라 인테리어 비용도 꽤나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시아버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가져간 돈이니 저도 남편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도 채 못 되어서 시매부 당구장은 문을 닫았어요. 처음엔 손님이 가득했었는데 장사가 잘 된다는 생각에 거만해져서 알바생에게 맡기기도 하고 본인 볼 일 있다고 당구장을 여는 둥 마는 둥 신경을 쓰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잘 나가던 당구장을 비싸게 인수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 탓에 망해버린 거죠. 예전 습관을 못 버리고 사업을 얼렁뚱땅 해나가려고 했으니 결국 밑빠진 독에 돈붓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악착같이 일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면 시매부는 평생 성공의 맛을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시매부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구점에 배달사원으로 들어가고 시누이는 마트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여지껏 아무 말이 없다가 당구장을 날려버린 후부터 시누이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시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전화를 잘 안 한다느니 시아버님께 얼굴도 안 보인다느니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모셔야 하는 건데 딸인 자기가 모시고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생활비라도 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본인들 필요에 의해 시아버님 집도 처분하고 모시고 갔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마음에 조금 걸리길래 할도리는 하자 싶어서 가끔씩 택배로 고기나 과일도 사서 보내고 남편을 설득해 시아버님께 매달 30만 원씩을 보내드렸습니다. 시아버님 생신이 다가올 무렵 시누이는 저희 집에서 아버님 생신상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게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저희 집에서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대신 시누이 집 근처에서 저녁을 사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무 말 않더라고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시누이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아버지 핑계를 대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사달라고 하길래 군말 없이 대부분 사서 보냈어요. 시아버님 생신에 저녁을 먹고 헤어지려는데 형님이 저희를 부르더니 2년 가까이 아버지를 모셨으니 이제부터 저희 보고 모시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잘 살고 있는 아버지를 꼬드겨서 집을 날려먹었으면 죄책감에서라도 그런 말 못할 텐데 누나는 참 대단하다면서 누나랑 매형이 벌일 일 알아서 수습하라고 소리치고선 저를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님 제사가 다가올 무렵 이번에는 시누이가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자기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아버님을 일주일 전에 저희 집으로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시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도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예전부터 시어머니를 절에다 모시고 싶다고 말을 했었던지라 제가 절에 문의를 한 다음 절에다 모셔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절을 오래 다니셨고 저를 참 좋아하셨던 분이셨대요. 자식들 잘 되라고 해마다 연등도 달아주시고 시간 나면 공양봉사도 많이 다니셨다고 했거든요. 시아버님과 시누이에게 전화로 얘기를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제사 지내기 싫어서 엄마를 절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한다고 저희더러 불효자식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저보고 며느리로서 제대로 한 일이 뭐냐고 하면서 자고로 며느리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잔소리를 시작하시길래 손님 오셨다면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저는 가게가 바빠서 시간이 나질 않으니 형님이 제사 음식 다 장만해서 지내실 수 있으면 절에 모시지 않겠다고 보냈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절에 모시는 비용은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그저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시어머님 생각하면 제가 정성껏 차려서 지내고 싶었지만 시아버님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시누이의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시아버님의 꼬장꼬장한 성격을 알고 있어서 저는 도저히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가 이번에는 아버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신다면서 근처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병원을 가도 되냐고 하길래 고민하다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수요일에 예약인데 전날 화요일 오전에 모시고 와서는 하루 계실 분인데 큰 옷가방을 챙겨왔더라고요. 병원 핑계 대면서 일단 저희 집에 오겠다는 생각인 거죠. 저는 점심 준비를 일부러 안 하고 편의점에서 가져온 햇반이랑 즉석 식품들로 점심을 차렸습니다. 거창한 상차림을 상상하고 왔는지 시아버님과 시누이가 미친 거 아니냐고 하면서 햇반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저 미친 거 아니라 이거 팔아서 아버님 용돈 보내드리고 있어요. 알고나 말씀하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형님이 해주는 밥보다 100배는 맛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툭하면 저에게 며느리로서 한 게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는 아버님은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으세요? 저희가 누구처럼 돈을 달라고 했나요? 아님 집을 날려먹었나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매번 자식의 도리를 운운하시면서 저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라고 큰 소리를 쳐버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가 자기 보고 하는 소리냐고 하길래 알면서 그러냐고 아버님 재산 다 말아먹고 필요 없어지니 보따리 챙겨와서 저한테 떠맡기려는 거 아니냐고 형님네가 싼 똥 형님네가 치우라고 해버렸어요. 성질난 시누이가 저를 한 대 때릴 것처럼 달려들길래 확 밀쳐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시아버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가게 일로 너무 바빠서 저희 집에 오시면 지금처럼 즉석밥에 즉석 음식밖에 못 드리니 너무 기대하시지는 말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하면서 가게 알바생이 오늘 휴무여서 나가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멍하니 앉아 계시던 시아버님은 시누이를 보고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린 듯 머뭇거리더니 시아버님은 시누이의 팔을 잡아 끌고 나가셨어요. 전 아무 말도 그리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행동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누나한테 전화를 받았다면서 다음부터 전화하지 말라고 끊어버렸대요.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인간 같지 않은 누나 정신 차릴 때까지는 이제는 아무것도 해줄 생각하지 말라고 하길래 그러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문자가 계속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더러 부모를 버린 호로자식이라느니 며느리라느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써보내길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용돈도 끊어버렸어요. 아직도 본인들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저렇게 무식하게 욕만 해대는 시누이 그리고 시매부는 언제쯤 정신 차리고 있을까요? 정말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 이젠 정말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식인데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잘하셨습니다. 해준 게 없으면서 며느리 돌이 요구하는 시아버지. 아버지 재산 빨아먹고 아버지를 남동생에게 떠넘기려는 시누이. 둘 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손절이 최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